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다시 검찰이 나오라니 나가겠습니다 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민주당에서는 거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정권은 내가 처음 봐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건 고문입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의한 살인이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잇따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 여당이 걱정하는 척이라도 하고 때로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오히려 야당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이런 비인간적인 정권은 처음 봅니다. 검찰의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 탄압이고 사법 스토킹이고 고문입니다. 증거 없이 정적의 진술로 혐의를 입증하겠다라는 이 놀라운 태도에 대해서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수사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자, 이러한 목소리들이 나온 가운데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은 이번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습니다. 이렇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투입된 검사가 60여 명, 수사관은 300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하면, 예산으로 환산을 하면 얼추 잡아도 500억 원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백억 원의 예산,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0,000원짜리 한 장 찾아낸 거 있습니까? 조선제일검이라는 한동훈 장관이 지휘하는 우리 검찰의 밑바닥 실력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무능하면 잘라야 됩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공무원, 검찰 공무원, 검사 잘라내야 됩니다.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사단의 이것이 실력 아니겠습니까? 조선제일검이라는 한동훈 검찰의 밑바닥 실력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공무원들 말이에요.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데 그 능력 없으면 잘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우리 박성민 최고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검찰 수사가 사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뤄져 왔던 수사를 보면 적어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뭐 그 정도로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수사가 이뤄져 왔는데 약간 고장난 테이프 같다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건만 바뀔 뿐 검찰이 하는 행태는 계속해서 똑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네. 대장동 건도 그렇고 쌍마을 건도 그렇고 백현동 건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검찰이 정말 이재명 대표가 정말 직접적인 범죄 혐의자다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스모킹건을 찾아내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측근들의 뭐 구속 아니면 압수수색 이런 것들은 수도 없이 이뤄져 왔고 예.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소환 조사도 벌써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허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이 정말 고장난 테이프 마냥 또는 앵무새 마냥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추정하는 그런 발언들을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 흘리고 있는데 이런 수사의 행태가 사실 정상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그리고 검찰이 이야기하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들이 전부 다 사실이었다면 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몇백 번의 압수수색을 했다면 왜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는 것이냐 저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미경 의원님, 조금 전에 왜 박찬대 최고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고문이에요, 고문. 박찬대 최고가 어제 또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이라는 살아있는 사람을 부검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박범계 의원은 이건 살인이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진짜 정말 참으로 걱정이 되는 게요. 강력 범죄자들, 예. 그다음에 잡범들이 사실 이걸 보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저런 얘기를 듣고 그대로 배워서 따라하면 대한민국 사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력 범죄 앞으로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수사하고 조사할 거예요? 다 나와서 예. 검찰이 조작한 거다. 검찰이 오히려 나를 살인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조율해달라고 하면서 계속 검찰이 안 나가고 경찰이 안 나가고 그러면서
도주하고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네. 특권이 없어서예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구속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구속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나는 정말 억울하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영장실질심사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판사가 영장 기각하면 이재명 대표 말 다 믿어줄게요. 그런데 지금 영장실질심사 안 받잖아요. 예. 판사 앞에 가는 것조차 막으려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방탄하면서 저렇게 검찰을 공격하고 저렇게 그 의석수 많다는 걸 이유로 해서 예. 지금 그 체포 동의 해주지 않잖아요. 이건 정상입니까? 이건 상식적입니까? 어떻게 검찰에 대해서 저렇게 마구잡이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감정적으로. 어허. 다 앞으로 범죄자들 따라 배우라고 하는 겁니까? 네. 그 책임은 민주당이 오로지 져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민주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장윤미 변호사 또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당연히 근거가 있어서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을 텐데요. 좀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사실 검찰 수사가 일반 피의자라면 이렇게 수사했을까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른바 고사작전,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으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무리한 거 아닌가. 왜냐면요. 일단 처음에 이 대북 송금도 어떻게 수사 시작했습니까?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올 때만 해도 변호사비 대납을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사회이사로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점이 찍혔지만 온데간데 사라졌죠. 그러면서 제3자 뇌물로 은근슬쩍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체는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한 쌍방울 수사도 애초에 수사의 방향은 그랬습니다. 쌍방울이 히토류를 이 단천지구에서 단독으로 입수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시장에. 예. 주가가 떴어요. 김성태라는 사람은 주가 조작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검찰이 처음에 수사를 했던 이 대북 송금의 이 부자연스러운 자금 흐름과 관련한 수사 첫 개시는 예. 사실 이런 부분과 관련한 주가 조작 의혹이 있지 않은지 여부였습니다. 거기에 정말 뭔가 이재명 당시 지사와 연결고리만 있으면 다 그 부분을 상수로 두고 수사하는 이런 부분들. 예. 400건이 넘는 압수수색. 일반 수사라면 이렇게 수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양쪽 공이 좀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재명 대표는 수원지검 조사를 위해서 지금 여의도에서 수원지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12시 한 30분경부터는 저희가 수원지검 그 주변의 실시간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원지검 인근에 모여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잠시 후부터는 저희가 생방송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을 잘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